민주당 이제 당대표 선거 이제 8월 2일로 잡혀져 있고 이제 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된다고 해요. 네네. 뭐 후보가 지금 두 분, 뭐 가나다 순으로 박찬대, 정청래, 네네. 또 정청래, 박찬대 이렇게 두 분으로 지금 양강 구도이긴 한데 뭐 새로운 후보가 뭐 더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 분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당내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이런 경선을 앞두고 뭐 준비하면서 뭐 어떤 상황인지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뭐 먼저 이제 정청래 후보가 좀 그 출마 선언을 했고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호남에서 숙식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대중적 인지도가 정청래 선배가 상당히 좀 앞선 면이 있었는데 인지도. 예. 예. 박찬대 의원이 이제 후보로 등장하면서 추격전을 좀 벌였고요. 그것이 예. 상당히 저는 접점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가장 이제 그 결정적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이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예. 성공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당원들이라든가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야당에서 여당이 됐는데 그러면 여당의 당대표의 얼굴로서 누가 더 적합하냐에 대한 부분.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그 당대표는 개혁적인 부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란 종식을 내란 종식.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예. 하는 부분을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사법개혁까지도 있는데 저는 제일 과제는 내란 종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내란 종식을 완결 상태에서의 개혁 작업들을 추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이 제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당원과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유권자들, 대의원들의 판단 기준이 내란 종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박찬대 후보가 내란 종식 특별법을 발의를 하면서 이니셔티브를 좀 잡고 있는 모습 아니겠냐. 그 이렇게 아젠다에서. 그 아젠다에서 이렇게 예. 잡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검찰개혁, 언론개혁보다도 더 중요한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네. 것들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당대표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맞물려 있는 거죠. 예. 경제와 실용과 성과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 역할을 당대표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비교 우위에 있느냐를 볼 때 그 부분도 저는 볼 때 박찬대 정청래 후보를 비교할 때 박찬대 후보가 좀 더 비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개인적으로, 있고 예. 세 번째가 또 하나는 뭐냐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누가 더 당대표가 됐을 때 승리할 가능성이 크냐. 승리 가능성. 가능성이 있냐. 그거는 예. 뭐냐면 우리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 확장도 있고 지역적으로도 중도 수도권 청년층까지 아우를 예. 수 있는 당대표가 되고 그 힘을 어디에서 발휘할 수 있느냐를 볼 때 저는 이제 박찬대 정청래를 볼 때는 저는 이제 박찬대 후보가 그러한 우위에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큰 맥락에서 볼 때 그래서 저는 그냥 박찬대 예. 후보를 지지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대표가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치러내야 예, 되니까 예, 어떻게 예. 보면 이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주신 거고 예. 지금 말씀 주신 게 내란 종식, 경제 회복 이건 뭐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과제기도 하고 또 집권 여당 민주당의 공통 과제인데 결국에는 뭐 내란 종식, 경제 회복 이거는 구호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방법론 그렇죠. 그리고 그 리더십 예, 이 예. 두 가지가 이제 더 아마 중요한 판단 기준이 좀 되겠네요. 네. 누가 더 잘해낼 것이냐 예, 이 예. 부분. 그런 이제 뭐냐면 이제 제가 또 해요. 민주주의는 예. 제도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제도화의 기반을 누가 더 잘할 준비를 해왔고 해왔느냐예요. 아, 해왔냐? 그런 면에서는 아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러한 모든 제도적 예. 기반들을 다 만들어 왔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3대 특검법 다 만들어 왔고 그 3대 특검법의 방점이 또 어디에 있냐? 내란 적시 특별법인 것이죠. 아.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박찬대 원내대표 시절에 저도 마찬가지로 김용민 의원과 더불어서 검찰개혁 법안들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다 만들어 예.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의
이 개혁 작업을 마련하려고 하면은 결국 구호만 외쳐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그것을 추진해 왔고 성과를 냈던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이죠. 이건 뭐냐면 야당일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호를 해주지만 그러니까 비판하면 되는 하지만 여당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당 시절에 박찬대 대표와 원내 지도부인 박성준과 함께 이거를 제도적 기반들을 만들어 왔고 실적으로 만들어 왔고 그것을 이제 결국은 뭐냐면 결과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확실하게 업적을 만들고 실적을 만들었던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과 여당의 지위가 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좀 본질적인 변화가 차이가 있는 있으니까 것이죠. 예. 그런 모두 전환에 어떤 분이 더 부합한지 네네. 그걸 이제 당원들이 평가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박찬대 의원님은 전에 뭐 회계사 출신이신가요? 네, 회계사.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일을 좀 많이 해서 경제 그렇죠. 이런 쪽을 좀 많이 실물 경제를 아시겠네요. 회계사 하시면서 예. 금융감독원에서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그 회계법무법인을 창업을 해서 또 성공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현장에서 아주 매우 높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경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실용주의, 혁신, 경제 회복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또 보는 영향을 것이죠.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정치는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개인 플레이가 있고 세트 플레이가 있고 팀워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야당일 때는 개인 플레이가 해도 이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워크를 만들어서 세트 플레이를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당 대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비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의원님도 같이 일을 해보셨으니까 아마 그 말씀하신 것 같고 뭐 조율과 조정 능력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인규 연마시대 국회 카페 시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님과 또 장시간 이야기 나눠봤는데 의원님 앞으로 더 자주 나와주시고 네,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윤석열이 이제 구속이 됐고요. 특검이 이제 수사가 쭉 진행되면서 이 내란 정식과 관련된 이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그것을 이제 방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란 주식 특별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있다. 당 지도 체제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누가 더 정말로 당 대표가 돼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느냐에 대한 역사적 분기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치적인 이제 해안들을 다 갖고 계실 때 그런 판단 기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